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북한이 파멸의 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북한이 쏜 SLBM 제가 면밀히 분석해봤습니다. 자, 북한 다탄두 SLBM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이제 파멸의 길로 가나?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북한이 북극성 3 SLBM을 발사를 했죠. 조선중앙통신은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국방과학원은 원산만 수역에서 신형 잠수함 탄도탄 북극성 3형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신형 탄도탄 시험 발사는 고각 발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신형 잠수함 탄도탄의 발사 성공은 외부 세력의 위협을 억제하고 나라의 자위력을 강화하는 데서 새로운 국면을 개척한 중대한 성과다 라고 조선중앙통신이 10월 3일 아침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사진이 북극성 3형이 물속을 뚫고 하늘로 솟구치는 장면인데 끝이 뭉툭하게 생긴 것이 정말 뭔가 좀 대단하게 생겼습니다. 그럼 과연 이 북극성 3형이 어떤 미사일이고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또 기존의 북극성 1형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드리고, 이것이 과연 미국과 또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어떤 위협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은 뭘 잘못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극성 3형에서 구현된 기술들입니다. 일단 첫 번째, 콜드 런칭입니다. 왜냐하면 콜드 런칭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잠수함은 물 밑에서 미사일을 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미사일 그러면 꼬리에서 이제 막 불꽃을 뿜으면서 막 하늘로 올라가죠. 지금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사진처럼요. 이렇게 최초의 그 불을 처음부터 불을 붙여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고도까지 그냥 올라가는 것을 콜드 런칭이라고 하고, 이 발사관에서부터 불이 붙어서 나오는 것을 핫 런칭이라고 하는데, 그 핫 런칭은 주로 지대지 미사일에 쓰죠. 그런데 이 잠대지 미사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콜드 런칭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콜드 런칭을 제대로 구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물 밖으로 딱 나오자마자 이제 불을 붙여서 하늘로 확 솟구쳐서 비행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자, 여기 보시면 고체 연료다라는 것을 과시를 합니다. 기존에 북한이 개발을 했던 이 잠대지 미사일 SLBM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무수단 미사일 같은 경우는 액체 연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액체 연료는 불을 뿜게 되면은 불이 꼭 촛농처럼 촛불처럼 이렇게 끝이 모아지는데, 고체 연료는 치맛자락처럼 쫙 옆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도 보면 옆으로 치맛자락처럼 쫙 이렇게 벌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전형적으로 고체 연료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 때 이야기했듯이 단분리를 했다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단분리를 하는 것을 가지고 일본은 미사일 2개를 쐈다라고 착각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분리를 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고도까지 올라가서 단분리를 해서 단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제 2단으로 날아갔다. 또는 그 2단 이후에 또 탄두가 따로 있는 그런 형상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분리하는 것을 성공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나로호 발사를 했을 때 페어링 분리가 안 되고 단분리가 안 돼가지고 한번 실패를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2단 로켓이 불은 붙었는데 이게 1단 로켓 하다가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냥 터져버렸죠. 그래서 단분리를 이번에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콜드 런칭, 그 물 밖으로 확 뿜어져 나와서 자세를 잡고 하늘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불을 붙여서 쫙 올라갑니다. 콜드 런칭을 보여주고 나와서도 안정적으로 점화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고체 연료라는 것을 과시를 하고, 또 일정 고도 이상까지 쫙 중력이 없는 곳으로 올라가서 단분리까지 성공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탄도 비행을 하면 되죠. 그런 아주 진보된 그리고 성공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910km라고 하는 대단히 높은 고도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은 이 로켓의 비추력, 그걸 힘이라고 하는데 그 비추력이 얼마나 강한 로켓인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저는 이 미사일의 탄두 부분, 즉 뭉툭한 탄두 부분에서 저는 좀 주목을 합니다. 자, 북극성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북극성 1형 같은 경우는 이 탄두 부분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무수단 미사일처럼 뾰족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형상이 변경됐죠. 뭉툭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신형 추진체 아주 이 북극성 1형보다 또 북극성 2형보다 훨씬 더 많은
이 불꽃을 화염을 뿜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북극성 1형 또 지상 발사형인 북극성 2형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강한 비추력을 보여주는 힘을 보여주는 그런 로켓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즉 이 탄두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다탄두 미사일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뾰족하게 생겨야 공기 저항을 줄이고 더 적은 힘으로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을 것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뭉툭하게 생기면 당연히 공기 저항을 많이 받죠. 그럼에도 이렇게 뭉툭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저 안에 당연히 탄두가 여러 개 들어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북극성 3형은 다탄두 미사일입니다. 자, 북한이 고성능 고체 연료 추진체 개발에 성공했나? 성공했다고 봅니다. 북극성 1형 같은 경우는 사정거리 500km를 날렸고요. 고도는 550km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북극성 3형 같은 경우는 사정거리는 450km를 날려보냈지만 고도를 910km나 올렸습니다. 아주 2배 이상 올렸죠. 그래서 이 중력을 거스르고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상각도로 발사한다면 훨씬 더 멀리 날려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의 반증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부 전문가는 한 3000km 정도 날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도 최소 2000km 이상 그리고 탄두의 무게를 좀 줄인다면 3000km 이상은 충분히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동해에서 3000km 어디입니까? 괌을 타격할 수가 있죠. 이런 무서운 미사일을 북한이 개발한 겁니다. 자, 북극성 3형을 통해서 미국을 기습 타격할 수 있는 능력 확보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잠수함을 타고 일설에는 저도 사실은 그것에 동의하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주장해 왔던 내용입니다만은 이 동해라고 하는 것은 큰 어떤 그 우리 안에 독 안에 든 형상과 똑같습니다. 대한해협, 스시마 해협, 그리고 북쪽에 스가루 해협, 그리고 사할린과 러시아의 연해주를 사이에 두고 있는 소야 해협, 이런 식으로 여러 해협에 가로막혀 있고, 특히 그 소야 해협 같은 경우는 블라디보스톡의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입구를 방어하는 곳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소서스 라인, 그리고 스가루 해협, 또 이 대한해협, 스시마 해협, 간몬 해협, 이런 것은 일본 해상자위대와 미군의 소서스 라인, 수중에서 이제 음파를 탐지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쫙 깔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동해를 빠져나가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동해 남쪽에 내려와서 괌을 때린다든지, 동해 최북단까지 올라가서 앵커리지, 즉 알래스카를 때린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상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랬을 경우에 괌까지 2700km를 날려보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910km를 올렸기 때문에 괌까지 충분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미군 기지가 대단히 집중되어 있는 오키나와도 공격할 수 있다. 그건 물론 이것보다 사정거리 훨씬 짧아도 오키나와는 공격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미국이 이것은 남의 일이다, 우리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 제재 위반이 아니다 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진도가 지금. 이거 이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오는가 우리는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BBC 방송이 보도를 했는데요. 10월 2일 안킷 펜다 전미 과학자연맹의 선임 연구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극성 3형 SLBM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의 중대한 도전이며 지난 2년간 외교적 쇼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준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싱가포르다, 하노이다 이러면서 외교적 쇼를 해왔는데 그 아무 의미 없었다 라는 것이죠. 그 외교적 쇼에 동원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주연 김정은, 그리고 제2주연 트럼프, 그리고 조연 중요배역 조연 문재인,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세 명의 쇼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쇼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북극성 3형이 개발 과정에서 설계 변경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은 북극성 1형을 쏘고 2017년도에 김정은이가 8월 23일 국방과학원을 시찰했을 때 그게 이제 벽면에 북극성 3형이라고 수중 전략 탄도탄 해가지고 이제 그림이 붙어 있고, 그것을 살짝 공개를 해가지고 이게 다가 아니고 앞으로 더 센 놈을 보여줄 거다 라고 한 것을 은연중에 일부러 과시를 하는 사진을 보여줬죠. 그게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제 확대를 한 건데, 여기 보면
이 원을 쳐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북극성 3형인데, 여기 이제 캡슐이 있어요. 당연히 이제 수중 발사를 하니까 캡슐 안에 들어가 있고, 이 캡슐을 깨고 미사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캡슐까지 포함하면 이번에 쏘았던 북극성 3형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미사일 발사관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안에 하얀 부분이 있습니다. 사진을 이제 크게 확대를 해드릴 텐데, 그 내부에 하얀 부분이 있죠? 북극성 1형하고 비슷하게 생긴 하얀 부분. 이게 바로 실제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사된 이 북극성 3형은 아예 이 캡슐, 즉 발사관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쏜 이 북극성 3형은 지난 2년 전에 그들이 보여주었던 이 그림하고 완전히 다른 형상이에요. 설계 변경이 됐다. 그래서 왜 설계 변경이 됐냐? 그 사이에 중요한 기술적 진보가 있었고 그 위력을 배가시키기 위한 어떤 기술적 진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무슨 기술적 진보가 있었나요? 바로 이란이 2017년에 코람샤르라는 미사일을 쐈습니다. 9월 28일인데요. 자, 코람샤르를 쏘고 이란 혁명수비대 항공우주사령관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코람샤르는 다탄두 미사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란이 방금 이스라엘에 도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했다. 그들은 또한 북한과 협력하고 있다. 우리가 가진 합의는 많지 않다. 그러니까 이란이 코람샤르라는 미사일을 쐈는데 그 사정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라크를 가로질러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이란 항공우주사령관은 그걸 다탄두 미사일이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북한과 협력해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2017년 9월 달에 다탄두 미사일의 발사 실험을 이미 이란과 같이 한 겁니다. 이번 북극성 3형의 형상을 보면 당연히 다탄두 미사일인 겁니다. 따라서 북한은 SLBM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다탄두 기술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SLBM은 뭐냐? 조기 경보도 안 되고요, 여격도 불가능한 그런 다탄두 SLBM의 공포, 이제 그걸로 우리는 억눌려 살아야 됩니다. 사드 레이더 있죠, 그린파인 레이더 있죠. 이것들은 각도가 한 120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린파인 레이더를 2개를 가지고 와서 이쪽 저쪽 비춘다 하더라도 완전히 옆 또는 뒷면까지는 비출 수가 없습니다. 레이더가 보이지 않는데 미사일이 어디로 날아갈까요? 우리가 뒤에서 우리를 뒤통수를 누가 치면 안 보이는데 맞을 수밖에 없죠. 뭔가 느낌은 좀 서늘한 느낌이 있겠지만 정확하게 뭔지 모르죠. 맞아야죠. 바로 잠수함을 타고 포항 밑으로, 울릉도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를 쏘게 되면, 서울을 쏜다든지 다른 쪽을 쏘게 되면 우리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주 밑으로 내려온다면 성주의 사드 기지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TPY-2 레이더가 있죠. 그 각도 뒤입니다. 그리고 충청도에 있는 우리 한국 공군의 그린파인 레이더, 그 각도의 뒤입니다. 뒷면은 우리 보지 않죠. 오직 북한의 지대지 미사일이 날아온 것을 보기 위해서 북쪽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미사일 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보이니까 막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팩3 그리고 사드 같은 경우는 이 수직 발사관이 아니고 어떤 그 지향형으로 비스듬하게 서서 지향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건 뒤로 날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SLBM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게 됐는데, 설상가상으로 최소 탄두가 3개 이상인 다탄두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핵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막을 수가 없고, 북한은 이미 핵을 개발했고, 거기다가 다탄두 미사일을 개발했고, 거기다가 우리가 전혀 탐지와 여격을 할 수 없는 SLBM의 다탄두 기술을 접목했고, 그것을 이번에 성공하는 것을 보여줬고, 그 성공한 것이 무려 괌까지 날아갈 수도 있고, 이번처럼 고각 발사를 하면 우리나라를 때릴 수도 있다 라는 그런 기술적인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악마에게 금단의 무기를 쥐어준 2년간의 대화쇼, 누가 책임집니까? 김정은이는요, 체제 안전 그리고 적화 통일을 위해서 2년간 쇼를 해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은요, 오직 북바라기입니다. 그리고 20년, 100년을 장기 집권하자라고 하면서 지금은 사회주의로의 개헌,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한 그런 움직임마저도 보이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그리고 그동안 자유를 지켜왔고 가장 첨단에 서 있었던 미국은 미국 대통령은 오직 표바라기입니다. 오직 재선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비난하면은 욕하죠. 왜 욕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해가 되면은 그 어떤 누구도 비난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까지 2년 동안의 쇼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마음을 들었다 놨다 이제는 놓은 겁니다. 들었을 때는 박수를 쳐줘야죠. 그런데 지금 이제는 놓은 겁니다. 자, 이제 미국까지 공격할 수 있는 이 탄도미사일 나탄두 SLBM을 개발한 북한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해야 됩니까?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했다라고 선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 경제 제재 시작해야 됩니다. 북한을 도와주고 있는 문재인 정권 바로 적발하고 세상에 공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을 도와주고 있는 시진핑 정부 바로 적발하고 세상에 공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제적 압박, 세컨더리 보이콧 이런 것마저도 제대로 안 통하고 한다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 시작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런 식으로 자신의 혼자만의 재선 안위를 위해서 대한민국 5천만 국민 그리고 전 세계의 질서 위반하려 하지 마십시오. 바라고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